있더라고요. 외국에도 존재합니다. 스카이캐슬은 사실이고 스카이캐슬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은요. 코디도 그렇고 가정 환경,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가요? 그럼 우리는 좌절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상류사회, 상류층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지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상류층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조선시대에는요, 벼슬을 대물림하는 음서제라는 게 아예 대놓고 있었잖아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100명을 선발하겠다 공고를 해요? 그러면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사회의 어떤 세력이 가져가겠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는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경쟁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80개라고 보는 거죠. 100등 안에 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80명 안에 들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0%는 없는 거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되게 핫한 드라마잖아요. 저는 원래 드라마를 보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서. 한번 보면은 빠지거든요. 저도 쉽게 뭔가에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우리나라 드라마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작을 하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드라마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석사 유학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2015년도였는데 논문을 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또 보상이 필요한 거였죠. 머리에 쥐가 나는 순간. 그래서 그 아이패드로 우연히 뭐 이렇게 보다가 아주 우연히 본 거예요. 전혀 그 드라마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우연히 본 게 괜찮아 사랑이야. 거기서 공효진하고 조인성 두 커플이 나오는 건데 제가 공효진을 평소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죠. 역시나 1화를 보고 나서 빠져가지고 이틀 만에 다 봤습니다. 16화인가요? 17화인가? 그거를 다 봤죠. 이틀 만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기간 동안 잠깐 드라마에 미쳐가지고 이어서 본 게 상속자들. 예. 상속자들을 보고 원래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목 보고 되게 유치하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채널에 뜨니까 중국 그 사이트에 계속 올라와서 한번 봤는데 또 역시나 한번 보니까는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게 됐죠. 그것도 이제 며칠 만에 다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김우빈을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김우빈은요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김우빈한테 푹 빠졌죠. 아직도 김우빈을 좋아합니다. 김우빈은 세계 최고의 배우가 아닐까. 요즘 아파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캐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제가 이제 드라마를 안 보는데 너무 쉽게 빠지니까, 그리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드라마를 잘 안 봐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간헐적으로는 보죠. 띄엄띄엄 뭐 한 편, 두 편씩은 보게 되는데 뭐 스카이캐슬도 몰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이제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일요일날 주말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꼭 봐야 되는 드라마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카이캐슬이고 두 번째는 아람브라의 궁전인가? 뭐 현빈 나오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그 드라마를 강제로 보게 됐습니다. 같이 봤죠. 왜냐면 다른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옆에 있어도 그 드라마를 보겠다는 그 친구의 의지 때문에 같이 봤는데, 그 친구는 그 대기업 외국계 금융기업의 임원입니다. 네. 저는 그 친구가 그 드라마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막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태도로 그걸 보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 광경이. 그래서 아무튼 스카이캐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재미가 있고, 저는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의 소재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는 사실보다 사실이 더 심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에요. 보고 들은 건데,
제가 중국에도 교포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교포들, 그러니까 주재관이나 주재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잠깐 2, 3년, 뭐 길게는 뭐 4, 5년 더 오래 계신 분들도 재외 국민이죠. 재외 국민 여러분들이 있고 교민 사회를 구성하잖아요. 아,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그래서 그 교민 사회에도 어딜 가나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과 사교육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뭐 학교를 다니지만 방과 후에 그런 뭐 공부면 공부, 체육이면 체육, 뭐 예체능 그런 것들을 다 학원을 다녀요. 사교육을 더 심하게 합니다. 한국보다. 왜냐면 또 선택의 폭이 적거든요. 한국은 되게 여러 가지 그 선택지가 많잖아요. 아주 비싼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뭐 싼 저렴한 것들도, 학원들도 종류도 많고 하지만 외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한국보다. 비싸고, 그런 이제 타이트하게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데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제가 한번 아는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랑 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도 약속을 하면 동생 밥 챙겨줘야 된다고 하고 집에 가고 전화로 항상 동생이랑 통화하고 뭐 너 학원 뭐 언제 가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야 세상에 저렇게 사이가 좋은 남매가 있나? 동생 공부하는 걸 저렇게 누나가 신경을 쓰나? 막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보니까 물어봤죠.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동생이 아니고 친동생이 아니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국에 나와서 중국의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역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얘를 컨설팅 해주는 거고 한국 대학에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걔가 이제 하위권 학생인데 그 학생을 인서울에 그래도 중견급 대학에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얘 집에 같이 살면서 24시간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예. 학원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닐 학교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학원 그리고 얘가 부족한 과목 보강해주기 위한 학원 선생님 알아보고 연결해주고 그리고 얘 생활을 체크해주고 그리고 얘가 한국에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 알아보고 결국 그 학교에 합격까지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외국에서는요 여러분 특례 입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위해서 특례 입학이 있는데 3년 특례가 있고 12년 특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특례 입학은 외국에서 3년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포함돼야 되나? 정확하진 않는데 그런 조건이 있어요. 3년간 외국의 학교를 나오면 3년 특례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12년 특례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등학교부터 초중 고등학교 12년을 모두 외국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을 들어오고 싶을 때 지원하는 게 또 이제 12년 특례 입학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재외 국민들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의 대학을 들어오기 위한 그런 시장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좀 더 유리하겠죠? 예. 좀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한국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외국을 경유해서 외국 고등학교나 외국 학교를 약간 이렇게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쉽게 한국에 좋은 대학을 보내는 그런 스카이캐슬이 외국에도 있더라고요. 외국에도 존재합니다. 스카이캐슬은 사실이고 스카이캐슬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주워들은 얘기인데 교육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은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친구들도 외국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그런 여건이 우리나라보다는 덜할 거 아니에요. 한국보다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 그런데 공부하는 양은 결코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스트레스랑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들은 얘기지만 자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창문을 열고 투신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은요. 그 코디도 그렇고 그런 가정 환경,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외국인들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좋은 대학을 가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가요? 그럼 우리는 좌절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상류사회, 상류층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지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상류층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조선시대에는요, 벼슬을 대물림하는 음서제라는 게 아예 대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를 예로 들면 과거 시험이 있잖아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과거 시험은 뭐예요? 인재를 공평하게 등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100명을 선발하겠다 공고를 해요.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저만의 아무런 근거 없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그냥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사회의 어떤 세력이 가져가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정당한 방법이든 불법한 방법이든 간에 그 자리는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경쟁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80개라고 보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100등 안에 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80명 안에 들 수 있는 노력, 80등 안에 들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0%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원은 더 주는 거예요.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만 현대 사회가 썩어서 뭐 그렇지 않아요. 옛날이 더 썩지 않았을까요? 지금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건 언제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 그럼 난 더 열심히 해야지.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 영화는 미국 영화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봐서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백인 고등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던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해요. 합격 통지서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종종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이 너가 알아서 등록금을 벌어서 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등록금을 못 내면 이제 합격이 취소가 되니까 막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장학금을 알아보게 돼요. 장학금을 알아보는데 흑인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었던 거죠. 흑인이기만 하면 흑인인 하버드 대학 합격생한테 주는 장학금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장학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백인이잖아요. 흑인이 됩니다. 몸에다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칠을 하고 그 뭐 서류 같은 거 위조해가지고 백인에서 흑인이 돼요. 흑인이 돼가지고 신청을 해요. 서류상 신청을 하고 그 장학금을 받게 돼요. 장학금을 수혜하게 되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되게 순진하죠? 순진한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얘가 한 번은 이제 흑인이잖아요. 차를 몰고 이제 이렇게 시내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뒤에 따라 붙어요. 얘가 아무런 위반한 게 없거든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고 사고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붙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얘를 1시간 이상 계속 따라와요. 얘는 백미러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따라오니까 신경이 쓰이다가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냐면 빨간불인데 정지선을 넘어서 차를 세우게 돼요. 아주 사소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바로 그리고 사이렌을 틀고 와서 차를 세우고 얘를 체포합니다. 체포하고 경찰서로 연행을 해요. 얘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고 유치장에 갇혀요. 갇히는데 이제 교수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지도 교수님인데 흑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흑인 교수님이 불이 나게 와요. 와서 얘는 이제 막 자기 그러니까 응원군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억울한 얘기를 막 합니다. 교수님한테.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얘가 당한 억울함을 경찰한테 가서 따져 물었을까요? 이 교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교수님은 경찰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한테, 유치장에 있는 얘한테 뭘 주냐면 책을 줍니다. 왜냐면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책을 주고 공부하라고 해요. 유치장 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흑인들이 차별을 당한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여기서 직업이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겠죠. 만약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더 열심히 하라고 했겠죠.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그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라. 차별이 당연히 부당하죠. 울분이 쌓이겠죠. 그거를 표출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얘가 유치장에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그동안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억압과 차별을 받아왔는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도 알게 되죠. 흑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가는 그런 영화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백인인 거를 커밍아웃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우리 사회는요, 우리 세계는요, 공정해 보이지만요,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일인데요. 그 공정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선택이죠. 그것도 옳은 선택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당장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스카이캐슬은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를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을요, 인서울시키는 건요, 쉽대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대요. 자기가 맡아서, 뭐 길면 길수록 좋겠죠. 맡아서 관리하면 인서울대학, 스카이대학까지도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건은 돈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불만만 제기하고 끝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